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1. 머슬 메모리. 머슬 메모리는 마치 우리 몸의 기억 저장소처럼 작동하여 운동을 장기간 중단해도 과거에 축적한 근육의 크기와 힘을 잊지 않도록 도와준다. 이전에 꾸준히 운동해온 사람들은 초보 운동자들에 비해 근육 성장과 힘 발달이 현저하게 빠른 편이다. 이는 과거의 운동 경험이 우리 신체에 남긴 다양한 생리학적 변화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근육 내 세포에게 수가 증가하고 중추신경계의 시냅스의 운동 수행 능력이 기록되며 근신경과 근섬유가 더욱 발달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정보들이 여전히 우리 몸에 잔존하고 있기에 운동을 재개할 때 근육은 더욱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잊었던 기술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 머슬 메모리의 정의. 머슬 메모리는 반복된 운동을 통해 근육이 특정 동작을 더욱 능숙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돕는 생리학적 현상이다. 이는 근육과 신경계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며 운동 경험이 축적될수록 해당 동작에 대한 숙련도가 점진적으로 향상된다. 이 과정에서 신경 경로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이로 인해 운동을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해도 빠르게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신경회로 재구성. 지속적인 운동은 뇌의 신경회로를 재구성하고 특정 동작에 대한 신경 반응 속도를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한다. 더불어 반복된 운동은 근육 섬유의 구조적 변화를 유발하며 이를 통해 근육의 힘과 지구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다. 이러한 생리적 변화는 특정 운동을 수행할 때 더욱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신경계의 지속적인 적응 또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운동 기술을 보다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3. 위성 세포. 머슬 메모리는 운동을 통해 얻는 근육의 기억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근력 향상을 넘어서는 놀라운 특성입니다. 이 개념의 중심에는 위성세포가 있으며 이 세포들은 근육에 기억력을 부여하고 훈련 중단 후에도 빠른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근육은 에피제네틱 머슬 메모리를 통해 후성 유전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후성 유전학은 유전자의 활동을 변화시키지만 실제 유전 코드는 변경하지 않는다. 연구에 따르면 DNA 메틸화가 제거되면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며 이는 운동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것과 유사한 원리이다. 에피제네틱 머슬 메모리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훈련 모두에서 관찰되며 운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특정 유전자가 활성화된다. 네. 근육의 유전자 변화와 근비대의 관계. 1. 유비아로 유전자.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유전자는 근비대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근육의 회복과 성장에 깊숙이 관여한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유전자가 폭발적인 힘을 내는 속근 섬유, 즉 타입 II 근섬유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5. 머슬 메모리의 정확한 지속기간. 머슬 메모리의 정확한 지속기간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신 연구에 따르면 약 10년이 지난 후에도 근육 내 세포의 개수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육의 크기가 줄어들더라도 내부 세포의 개수는 여전히 보존된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한 연구팀은 쥐를 대상으로 2주 동안 테스토스테론을 투여한 후 3주간의 휴식기를 두고 근육 상태를 면밀히 조사했다. 실험 결과 근육의 크기는 감소했지만 세포 수는 변화가 없었고 3개월 후 재검사에서도 증가한 세포의 개수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쥐의 평균 수명이 약 2년임을 고려할 때 3개월은 인간의 생명 주기로 환산하면 대략 10년에 해당하는 시간이 된다. 6. 머슬 메모리를 활용한 근육 회복. 1분동 방법. 그러면 운동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사람이 머슬 메모리를 통해 빠르게 근육의 성장과 근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잠자고 있던 기억을 천천히 상기하고 깨어날 수 있도록 운동 전 동적 스트레칭으로 전신의 신경을 자극해준다. 프리웨이트 대신 머신을 활용한 운동은 다관절 동작으로 인해 부상 위험이 높아지고 근육 집중도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근육을 보호하고 해당 부위의 자극과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머신을 활용한 근력 운동이 우선적으로 권장된다. 이 충분한 단백질 섭취. 근육이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에너지와 고품질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일반인보다 더 질 좋은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머슬 메모리가 있다고 해도 빠른 근육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7. 머슬 메모리 형성 기간.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4주에서 1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머슬 메모리가 형성이 활성화되는 시작 지점으로서 머슬 메모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12개월에 소요된다. 1. 머슬 메모리 형성의 효과적인 훈련. 1. 기초적인 복합 운동.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와 같은 복합 운동은
여러 근육군을 동시에 사용하며 올바른 기술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러한 운동은 근육의 협응력을 높이고 운동 패턴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준다.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기구 운동도 머슬 메모리 형성에 도움이 된다. 기구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근육이 특정한 동작을 기억하게 한다. 이 기술 중심의 운동, 체조, 수영, 태권도와 같은 기술적인 요소가 중요한 운동은 머슬 메모리를 형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러한 운동은 특정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연습함으로써 근육의 기억을 강화한다. 3. 최소 훈련 빈도 주 2, 3회 4. 훈련 시간 1회 30분 1시간 5. 운동 강도 중강도 이상 8. 훈련 강도와 빈도가 머슬 메모리에 미치는 영향 1. 고강도 훈련 고강도 훈련은 근육 섬유를 더 많이 동원하고 더 큰 자극을 준다. 이는 근육 성장과 신경 적응을 촉진하여 머슬 메모리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다양한 강도의 훈련을 통해 근육과 신경계에 다각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어떤 날은 고강도 훈련을 하고 다른 날은 저강도 훈련을 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3. 저강도 훈련 꾸준히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초보자나 재활 운동에 적합하다. 3. 휴식과 영양 섭취의 중요성 운동 후 근육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근육 이완을 위한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하는 것이 좋다. 5. 잦은 훈련은 운동신경 경로를 강화하고 뇌와 근육 간의 연결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이는 기술 습득 속도를 높이고 머슬 메모리 형성을 촉진한다. 6. 적절한 휴식 훈련만큼 중요한 것이 휴식이다. 근육은 휴식하는 동안 회복되고 성장하며 이 과정에서 머슬 메모리가 더욱 강화된다. 따라서 훈련 빈도를 정할 때는 반드시 휴식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9. 머슬 메모리를 위한 영양 섭취 1. 단백질 섭취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며 근육 성장과 회복에 필수적이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권장 섭취량 체중 1kg당 1.6-2.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좋은 단백질 공급원 닭가슴살,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계란, 유제품, 콩류, 견과류 등이 있다. 2. 탄수화물 섭취 탄수화물은 운동 에너지의 주요 공급원이며 글리코겐 형태로 근육에 저장된다. 운동 전후에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근육 회복을 돕는다. 권장 섭취량 체중 1kg당 4-5g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좋은 탄수화물 공급원 현미, 기리, 통밀빵, 고구마, 과일, 채소 등이 있다. 3. 지방 섭취 지방은 에너지 공급원이며 호르몬 생성과 세포 기능에 필수적이다. 건강한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은 근육 성장과 회복에 도움이 된다. 권장 섭취량 총 칼로리의 20-30%를 지방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좋은 지방 공급원 아보카도, 견과류, 씨앗류, 올리브 오일, 생선 등이 있다. 4. 수분 섭취 수분은 근육 기능 유지와 체온 조절에 필수적이다. 운동 전후와 운동 중에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장 섭취량 하루에 2-3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운동 시에는 추가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5.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 비타민과 미네랄은 신체 기능 유지와 근육 회복에 필수적이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아연 등은 근육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6. 크레아틴 섭취 크레아틴은 근육 에너지 생산을 돕고 근육 성장과 근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운동 전후에 크레아틴을 섭취하면 머슬 메모리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권장 섭취량 하루에 3-5g의 크레아틴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7. 바이트CAA 섭취 비카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근육 손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운동 전후에 비카를 섭취하면 근육 회복을 돕고 머슬 메모리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권장 섭취량 운동 전후에 5-10g의 비카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8. 글루타민 섭취 글루타민은 면역력 강화와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된다. 운동 후 글루타민을 섭취하면 근육 손상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권장 섭취량 운동 후 5-10g의 글루타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10. 연구 자료 2018년 연구는 머슬 메모리의 존재를 더욱 확실하게 입증했다. 8주간의 집중적인 트레이닝 결과 근섬유의 핵과 세포가 놀랄 만큼 발전했다. 흥미로운 점은 10주간 훈련을 중단한 후에도 세포핵은 여전히 건재했다는 것이다. 마치 겨울잠에 든 곰처럼 근육은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지만 다시 훈련을 시작하자마자 놀라운 속도로 되살아났다.
게다가 이는 과거에 운동 경험이 없는 그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한 차이였다. 1트레이닝 연구 사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2018년 영국에서 수행된 흥미로운 연구는 20대 남성 7명을 대상으로 하체 중심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실시했다. 초기 트레이닝 후 하체 체질량은 베이스라인 대비 6.5% 증가했으나 7주간의 휴식 기간 동안 4.6%가 감소해 트레이닝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놀랍게도 다시 7주간의 리트레이닝을 진행하자 체질량이 베이스 상태보다 12.4% 증가하고 딥트레이닝 휴식기보다 10.2%, 초기 트레이닝 때보다 5.9% 상승했다. 이러한 현상은 머슬 메모리와 에피제네틱 메모리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연구마다 다른 실험 조건으로 인해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10일 노화에 따른 근손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들은 근손실에 민감하지만 25, 50세 사이에는 근손실이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근손실 속도는 빨라지며 특히 순발력과 파워를 담당하는 속근 섬유가 주로 감소한다. 따라서 50세 이전이고 꾸준히 운동한다면 근손실을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운동 강도와 빈도가 줄면 근육은 자연히 감소하므로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가슴, 어깨,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골격근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12 운동을 하면 근액이 증가한다. 1. 웨이트 트레이닝과 근비대.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섬유에 손상을 주고 이 손상된 근섬유는 세포 과정을 통해 회복된다. 회복 과정에서 근섬유는 더 굵어지고 숫자가 증가하여 근비대가 발생한다. 두 근액의 역할. 근부피가 각 핵이 담당하던 면적을 초과하면 몸은 추가적인 마이온 클레이를 생성하여 이를 보완한다. 마이온 클레이의 수는 근육세포의 단백질 생성 용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3. 운동 중단 후 회복. 운동을 중단하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이 있다. 몸짱을 위해 5년을 투자한 사람이 다시 트레이닝을 시작하면 단 2년 만에 예전 몸매를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빠른 회복의 비결은 바로 근액에 있다. 오랜 기간 운동을 중단해도 근섬유의 수는 천천히 줄어들지만 근액의 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즉, 근육 성장에 필요한 첫 단계인 위성 세포 분화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근액이 생성되어 있어 회복 속도가 빠르다. 이러한 골격근의 특성을 과학계에서는 머슬 메모리라 부른다. 4. 추가적인 근비대의 필요성. 하지만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근비대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근액이 필요하므로 이 시점부터는 과거만큼 빠른 근육 성장이 어려워진다. 2010년 노르웨이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트레이닝을 중단하고 휴식하는 동안 근부피는 줄어들지만 마이온 클레이의 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13. 후생 유전. 후생 유전이라는 것은 DNA 염기서열을 바꾸지 않고 유전자의 구조를 변화시켜 형질이 변화되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현상이다. 후생 유전과 에피제네틱 메모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1. 저메틸화. 저메틸화는 화합물에서 메틸기가 제거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생화학적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DNA의 메틸화 상태를 변화시켜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메틸화는 일반적으로 효소에 의해 촉진되며 특정 유전자나 단백질의 활성화 또는 억제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과정은 세포의 성장, 분화 및 다양한 생리적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시. 당신이 정원에서 꽃을 기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처음에는 작은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면서 꽃이 자라도록 도와준다. 이 과정에서 꽃이 더 크고 아름답게 자라도록 하는 특별한 비료를 사용한다. 이 비료는 꽃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꽃이 더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준다. 이 비료가 바로 저메틸화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즉, 당신이 꽃을 잘 기르기 위해 노력하면 꽃이 더 잘 자라고 그 결과로 더 아름다운 꽃을 얻을 수 있다. 이 메틸화. 그리고 이 꽃이 씨앗을 만들어 다음 세대에 전달될 때 그 씨앗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제 만약 당신이 정원 관리를 소홀히 해서 꽃이 잘 자라지 못하고 비료를 주지 않는다면 꽃은 점점 시들고 약해질 것이다. 이 상태가 메틸화와 비슷하다. 꽃이 잘 자라지 못하면 다음 세대의 씨앗도 건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같은 원리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근육을 키우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처음에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육이 커지면 그 과정에서 근육을 형성하는 유전자들이 저메틸화되어 더 잘 발현된다. 그리고 운동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할 때 이전보다 더 빠르게 근육이 성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 후생 유전 기억 덕분이다. 즉, 몸이 이전의 운동 경험을 기억하고 더 효과적으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메틸화란, 메틸화는
화합물의 메틸기가 추가되는 화학적 과정이다. 생물학적 맥락에서 주로 DNA 메틸화로 언급되며 이는 DNA의 특정 위치의 메틸기가 결합하여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메틸화는 유전자 억제와 관련이 있으며 세포의 성장, 분화 및 다양한 생리적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은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3머슬 메모리의 메커니즘. 1머슬 메모리의 메커니즘. 머슬 메모리의 비밀은 근육세포의 특별한 메커니즘에 숨겨져 있다. 일반 세포와 달리 근육세포는 수백에서 수천 개의 세포액을 지니고 있어 마치 대규모 단백질 생산 공장과 같은 기능을 한다. 이 세포액의 역할. 이러한 세포액들은 DNA를 저장하고 있으며 필요한 순간에 근육 단백질을 합성하여 세포질로 공급한다. 특히 활발하게 운동해온 근육이나 이전에 단련된 근육은 더 많은 세포액을 보유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3세포액 수의 증가.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육세포의 세포액 수는 2~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운동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잠시 운동을 중단하더라도 초보자보다 훨씬 더 많은 근육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네. 근육 성장 속도의 차이. 초보자가 10개의 세포액에서 근육 재료를 생성하는 동안 경력자는 20개의 세포액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동일한 운동을 수행해도 근육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이러한 근육의 기억력은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경력자가 운동을 다시 시작하면 그에 관련된 유전자의 봉인이 풀리는 것이다. 15. 머슬 메모리는 학습된 반사현상이다. 반사는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원초적인 행동으로 뇌의 개입 없이 촉수에서 처리된다. 예를 들어 뜨거운 물체에 손을 대면 즉시 손을 떼는 반응이 나타난다. 반면 학습된 동작은 훈련을 통해 특정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실행되는 행동으로 대뇌의 고차원적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 이는 반복 훈련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발현되며 실제 상황에서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이론적 지식만으로는 훈련된 사람을 이기기 어렵고 훈련된 동작이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상황에서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학습된 결과로 이는 마치 날아오는 공을 본능적으로 손으로 막는 것과 유사하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몸이 기억하고 상황에 맞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몸은 스스로 재생하고 성장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된 것이다. 16 결론. 한 근육의 기억력과 훈련 적응 능력.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육은 근비대 관점에서 머슬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 훈련 중단으로 인한 근손실에 지나치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 또 근육 기억력. 근육은 단순한 기계적 기억을 아니다. 정교한 신경학적 적응 과정입니다. 뇌의 운동 피질, 소뇌, 기저액 등 다양한 부위가 협력하여 복잡한 운동 패턴을 학습하고 저장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은 점차 더욱 정교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며 이는 근육이 단순한 신체 구성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심리와 밀접하게 연결된 복합적인 시스템임을 보여준다. 3. 위성 세포와 근육 회복. 1. 구성 유전학적 메커니즘. 구성 유전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인 성장을 밀어낸다. 이 과정에서 위성세포는 근육의 기억력을 제공하여 장기간 훈련을 중단한 후에도 놀랍도록 빠른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이 DNA 메틸화와 유전자 발현. DNA 메틸화 수준을 정밀하게 조절함으로써 유전자 발현을 섬세하게 조정하는 이 메커니즘은 근육의 놀라운 적응력을 뒷받침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현상이 유산소 운동과 근력 훈련 모두에서 관찰된다는 것이다. 3. 디트레이닝 기간의 활용. 이는 디트레이닝 기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근육의 동화 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근육은 과거의 훈련 경험을 깊이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진화된 성장을 위한 놀라운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네. 근육 기억력의 중요성. 이러한 근육 기억력은 단순한 신체적 능력을 훨씬 넘어 우리의 운동 여정에 근본적이고 깊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의사항 및 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